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율곡 2는 독서당의 월제에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왕도와 패도,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도를 변론하고 그 이름을 동호문답이라고 해서 선조가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율곡 이이가 이 책을 만들어서 선조에게 주고 난 이후에 선조가 그것을 읽고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동호문답에서는 무슨 이유로 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는가? 그 논의는 조금 지나친 듯하다 라고 율곡에게 물었는데요. 이는 동호문답의 다음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문제는 어떠한가? 라고 물으니 주인이 문제는 자포자기한 임금이다 라고 하였다. 손님이 크게 놀라면서 문제는 천하의 현군인데 자포자기한 자라고 하면 무슨 까닭인가? 라고 하였다. 주인이 말하기를 3대 후에는 천하의 현군으로 문제 같은 이도 없지만 다만 그 지향하는 것이 낮고 무식하여 선왕의 도를 결코 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조용하게 지내는 것만 즐기고 겨우 양민을 주장하였으니 선왕의 도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문제 같은 사람은 요순시대의 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니 자포자기한 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진유를 만났더라도 등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동호문답의 여러 문답 중에서도 논군, 군신, 상득진한, 즉 임금과 신하가 서로 얻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조목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도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임금과 신하가 드물어서 그들이 서로 만나기는 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 구절에서 현군이라고 하는 문제 또한 자포자기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현명한 군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묻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조의 입장에서 이것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조의 질문에 대해 율곡 이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물론 참으로 훌륭한 군주입니다. 신이 그가 스스로를 포기했다고 이른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습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만약 장차 제1등의 일을 딴 사람에게 양보해버리고 제2등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곧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질이 훌륭한 군주로서 한나라의 도가 전성시대였던 때를 당하여 옛 시대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도 지추가 높지 못하여 자패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은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곡은 문제가 충분히 선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자포자기는 유학자들이 정말 중요시 여겼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포자기이고 이것은 스스로를 수양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것이 한 문제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옛 시대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은 경적이 불타 진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찌 문제의 허물이겠는가? 경적이 불타 진유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구절은 그 유명한 분서갱유를 의미합니다. 이제 중국의 진시황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서 진나라 역사 이외의 서적을 모두 태우고 그의 뜻에 반대하고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는 선비를 구덩이에 파묻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릅니다. 선조는 이때의 일 때문에 참된 선비들이 많이 죽어서 한 문제가 그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것은 문제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율곡이에게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율곡이는 다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큰 뜻이 없어서 매양 비루한 의논들을 좋아했습니다. 문헌이 있었다 한들 또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임금으로서의 입지가 높지 않으면 대체로 모두가 자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입지라고 하는 것은 율곡이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고 1강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강릉에도 그 입지문이라는 걸 세울 정도로 중요시 여겼던 것인데요.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곡이가 생각했을 때 한 문제는 뜻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아주 작은 뜻만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곡이는 문제가 가진 뜻이 작았기 때문에 문헌 또는 선비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가 크게 될 수는 없었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임금이 스스로의 덕을 책망하면서 크게 되기 어렵다고 변명한 것에 대한 율곡이만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뜻을 가지세요 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선조 2년 9월 25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선조의 왕비를 아직 드리지 못해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헌납 오건이라는 사람이 왕비를 간택할 때 그 집안의 법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외척의 환란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임금에게 말을 올렸습니다. 이때 선조의 생각은 조금 달랐나 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척이 우환이 되는 것이지 임금이 정말 현명하다면 외척이 어떻게 위복을 부릴 수 있겠는가? 이인은 이것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의 견해가 참으로 탁월하십니다. 그러나 임금이 아무리 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 현명함을 스스로 믿고 건방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왕비를 간택하는 데는 모름지기 갑법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렬을 꼭 얻을 수 없고 후일 외척이 멋대로 방자 횡행할 근심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선조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왕망의 딸 효평황후도 현명했으니 어떻게 꼭 부모와 연관을 지우겠는가? 왕망과 효평황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러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중국의 한나라 때라고 합니다. 왕망이라는 사람은 한나라를 망하게 하고 신나라를 세운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꾀를 써서 당시 자신이 모셨던 한평제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고 이후 한평제가 죽고 자신의 딸의 아들인 즉 자신의 손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자 자신이 그 자리를 빼앗고 왕이 됩니다. 자신이 권세를 잡은 것입니다. 덕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왕망의 딸이었던 효평황후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왕망의 이런 노선에 같이 하지 않았으며 한평제가 죽고 난 이후에 그는 신나라의 사람과 재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인 왕망이 효평황후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 효평황후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효평황후는 자신의 이런 아버지와 인연을 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왕망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망을 죽이고 이 딸에게 위해를 가려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는 살리고자 했지만 그녀 스스로가 자신이 왕망의 딸임을 자책하면서 불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왕망은 나빴지만 그의 딸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선조는 이것을 사례로 들어 율곡 이이의 의견에 반대한 것이죠. 그러자 이이가 아뢰기를 만약 일방적으로 사례를 논하며 그 상과 변을 통틀어 말한다면 상의 본부도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성비를 간택하면서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불문에 붙이고 만일의 요행을 바란다면 불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대신들에게 자문하시고 여러 의견을 널리 채집해서 꼭 갑법이 순정하고 부모가 인현한 사람을 얻은 다음에야 나라의 복이 될 것입니다. 당시 조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후에도 선조는 율곡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이에 율곡은 상소문을 작성하여 선조의 마음을 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왕과 혼인한 사람은 선성의 후손이거나 선현의 후예가 아닌 이가 없었고 그녀를 구하는 방법은 요조숙녀를 자나깨나 구해도 얻을 수 없어서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대궐들을 모아놓고 그 우열을 간택하기를 지금같이 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왕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얼굴의 생김새나 옷맵시로 등급을 정하거나 앞날의 기륭을 미루어 점치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말고 먼저 그 부모의 어진 정도를 보아서 그 갑법을 살피고 그 다음엔 위의가 법도에 맞는가를 보아서 그 여덕을 살펴서 또 대신에게 물어 반드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뒤에야 결정을 짓는다면 하늘과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곡이가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비를 뽑을 때 얼굴의 생김새나 옷맵시로 등급을 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점치는 것으로 왕비를 뽑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당시 오랫동안 이루어지던 패단이며 외척이 득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외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덕이 없는 사람들, 간신들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 외모나 점치는 것으로만 왕비를 뽑는다면 그녀가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뒤에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곡 이이는 왕비를 간택함에 있어 그 부모가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진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루는 임금인 선조가 말을 하다가 을사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을사년의 이야기란 을사사화를 의미합니다. 을사사화는 명종 때의 일이었는데요. 당시 문정황후의 수렴청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녀 주위에 있었던 소윤 세력이 득세했다고 합니다. 이제 같은 파평윤 씨들끼리 한 판은 인종의 왜숙이고 한 판은 명종의 왜숙이라는 점에서 제각기 세력을 펴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모략과 암투를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그들은 당시 대윤, 소윤으로 나뉘어 지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윤, 즉 윤원형을 주축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동생인 문정왕후를 이용하여 대윤에 해당하는 유님을 비롯한 유관, 유인숙 등 강직하고 공명한 선비들을 반역 음모죄로 몰아 죽이고 그 나머지 대윤을 감싸는 40여 명의 선비들을 주살하거나 혹은 귀양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을사사화인데요.
과정만 놓고 보았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윤씨 외척 간의 싸움이었으나 이것은 살인파에 대한 훈구파의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영의정 이준경은 이때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사할 때에 착한 선비로서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그때 그 일의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못했습니다. 이 위사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사직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당시 살인을 몰아냈던 윤원형 일파는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위사공신, 즉 사직을 지킨 공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명단에 올리고자 노력했죠. 이들은 위사공신 또는 보익공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말 말도 안 되게 다른 사람들을 모함해서 좋은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서 공신이 된 거죠. 율곡이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덧붙입니다. 대신의 말이 어째서 이렇게 어물어물하며 분명하지 않습니까? 위사란 것은 위훈으로서 그때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착한 선비들이었습니다. 인종께서 승하하신 후 중종의 적자는 단지 명종 한 분이 계실 뿐인데 천명과 인심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간용들이 천공을 탐내어 사림을 죽이고 위훈에 등록하여 신인이 분노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정사를 베푸시는 초기에 마땅히 그 위훈을 삭제하시고 명분을 바르게 세우시어 국시를 정하는 일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위훈 삭제. 이 위훈 삭제는 중종 때에도 한번 있었던 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로가 없는 사람을 마치 공로가 있는 것처럼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은 것인데요.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위훈 삭제입니다. 이제 이 위훈에 이름이 등록되는 경우에는 당시 많은 혜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공신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다면 나라에 큰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율곡이인은 그들을 그 위훈에서 삭제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훈 삭제를 주장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위훈에 등록된 대부분의 공신들은 당시에 기득권층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훈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계층을 조금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준경 또한 그 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선조에서 해놓은 것이라 갑자기 고칠 수 없습니다. 쉽지 않다고 고치기 어렵다고 말을 한 것인데요. 이준경은 애둘러서 이것이 명종 때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이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고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율곡 선생은 다음과 같이 또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명종께서 어리신 나이로 즉위하셔서 간용들의 속임수를 면치 못하셨으나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 영혼도 그 간악한 것을 다 아셨을 터이니 아무리 선조에서 해놓은 일이라 하여도 고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을사사화 때 자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공신으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는 일은 단순히 공신 명단의 글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람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것 중에 하나였으며 과거의 치욕을 씻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시작으로 사림들은 힘을 얻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율곡 2는 앞서서 계속 살폈던 것과 같이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 나라가 더 피폐해지는 것을 막고자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무소와 같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작한 율곡은 다시 한번 벼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의 병이 위중했다는 기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수업 초반에 율곡 2가 선조에게 동호문답을 지어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호문답은 당시 훈문관 문시들에게 휴가를 주어 용산 폐사에서 공부하게 하고 월과, 이제 달마다 보고서처럼 과제를 저술하여 올리게 하였는데 이 동호문답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율곡이가 지은 동호문답은 손님이 묻고 주인이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총 11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논, 군도로 군자의 도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논, 신도로 신하의 도에 대해서 논한 것입니다. 셋째는 논, 군신, 산득지 난으로 군신이 서로를 얻기가 어렵다. 즉, 좋은 군주와 좋은 신하가 서로 만나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논, 동방도학, 불행으로 동방의 도학이 행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논, 아조, 고도, 불복으로 조선의 오래된 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논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논, 당금, 지, 시세로 당시의 시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논, 무실, 위, 수기지요로 실질적인 것에 힘써서 자기를 수양하는 것으로 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논변, 논, 변간, 위, 용현지요로 간신을 구별하여 용현의 방법으로 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논, 안민지술로 백성을 편안히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열 번째는 논, 교인지술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11번째는 논, 정명, 위, 치도지 본으로 이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다스리는 도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군주의 역할에서 시작해서 당시의 조선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구조입니다.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오늘 저희는 11조목 중에서 한 조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논, 정명, 위, 치도지 본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앞서 살펴본 을사사화에 대한 율곡이의 생각과 그 을사사화 때부터 시작된 어지러운 정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안이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 율곡이가 당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논, 정명, 위, 치도지본. 손님이 현재의 급선무는 단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인재를 진작시키는 데 있는 것인가? 하니 주인이 좋은 질문이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인재를 진작시키는 것은 틀림없이 현재의 급선무이다. 그러나 국시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명분을 바로잡는 일이 미진하니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인재를 진작시키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가 개국한 이래로 옳고 그른 것에 성하고 쇠하는 것이 허다하게 반복되었으나 사림을 모조리 죽여
나라의 명맥을 끊어놓는 것은 을사년의 화가 가장 심했다. 정순붕, 윤원형, 이기, 임백령, 허자 등의 오간은 죄가 하늘에 통하였으니 반드시 죽여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다. 문정왕후는 깊은 궁중에 계셨고 명종은 어린 나이에 거상하셨으니 외간의 시비를 어찌 분명하게 알 수 있었는가. 이런 때에 오간들이 기회를 타서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여 참혹한 사륙으로 위세를 세우고 정몰한 재물로 그들의 집을 부유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유언비어를 만들어 성상의 이목을 속였고 형벌을 엄하게 하여 억지로 자백을 받아냈고 불량배들을 모아서 저희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한 시대의 충현들을 모조리 몰아서 모두 반역에 깊은 함정에 빠뜨렸다. 또 공의가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나직법을 만들어 한간에서 말을 하여 조금이라도 시비를 가리는 자가 있으면 곧 역적을 비호한다는 명목을 씌워 삼족을 멸하는 법으로 다스렸고 흉악한 모의가 이루어지자 위사공신으로 기록하였던 것이다. 임묘가 위독하실 때엔 유훈이 간곡하셨고 중종의 숭통 아드님은 단지 한 분이 남아있을 뿐이니 형이 죽으면 아우가 계승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에 맞는 일이다. 저 오간이란 자들이 거기에 무슨 작은 공로라도 있었단 말인가. 이때를 당하여 모든 관리가 전율하고 모든 백성이 비분하였으니 종사가 망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근래에 와서 오간이 이미 죽었고 공의가 다시 일어나 위로는 공경으로부터 아래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강계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오간의 살을 씹고자 하는데 오직 주상만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다. 이 글에서 손님은 먼저 주인에게 현재 조선에서 행해야 하는 급선무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명분을 잡아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명분이 아직까지도 세워지지 못한 까닭으로 을사사화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여기에 더해 정순붕, 윤원형, 이기, 임백령, 허자 5사람을 오간이라고 칭하면서 당시 을사사화는 어린 명종의 잘못이 아니라 이 5사람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나직법이라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이 나직법이란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서 죄를 꾸며 뒤집어 씌우는 법이라고 합니다. 악행을 저지른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공신으로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위훈삭제가 바로 이때 기록된 공신 기록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공신으로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왕을 우리가 왕의 자리에 올렸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간은 그들의 의지로 명종을 왕에 올렸다기보다는 명종의 형이었던 인종의 유언과 인종의 아버지였던 중종의 대를 이을 사람이 명종밖에 없었다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유 때문에 왕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간은 공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오간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더욱이 공신이 아니었죠. 율곡이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왕을 질타합니다. 이러한 오간의 악행을
모든 사람, 만백성이 다 아는데 왕만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손님이 주상이 모르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하니 주인이 옛날에 곽공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였으나 등용하지 못하였고 악한 자를 미워하였으나 버리지 못하여 결국 나라를 망치고 말았다. 지금 우리 주상은 총명하고 슬기로움이 모든 왕보다 뛰어나시니 만약 오간의 죄를 하신다면 반드시 불끈 한번 진노하여 이미 죽은 자일지라도 주벌을 내리실 것인데 지금까지 잠잠함으로 주상이 모르신다는 것이다. 아, 여럿이다가 임금을 지성으로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의리는 정명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주상에게 고하지 않음은 무슨 까닭일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이 진행되지 못하고 예악이 진행되지 않으면 형벌이 공정하지 못하고 형벌이 공정하지 못하면 백성이 수족을 들 곳이 없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충성스러운 신하가 역적으로 배척되고 간신의 괴수가 공신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명분이 바르지 않은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다. 지금을 위한 계책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간의 죄를 폭로하여 관작을 삭탈하고 사직을 보호했다는 공훈을 모두 없애고 죄 없는 사람은 모두 사면하여 종묘사직에 고하고 중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온 나라 사람들과 같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종의 영혼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조야의 분계를 완화하여 유신의 정치가 차츰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다. 손님은 주인이 왕의 무지를 비난하자 왕이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현재 왕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왕이 죄를 안다면 마땅히 벌을 주어도 모자란데 지금의 임금은 벌도 주지 않고 공신으로 기록된 내용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왕이 아마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신이 아닌 자를 공신으로 두면 명분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님이 질문합니다. 그대의 말은 참으로 시국에 적절하지만 다만 선왕이 이미 정해놓은 일을 후왕이 어찌 감히 고치겠는가. 그러자 주인이 여러 번 길게 한숨 짓고 유속의 소견들이 한결같이 이러하기 때문에 참다운 정치는 끝내 회복되지 못할 것 같다. 효라는 것은 선인의 뜻을 잘 계승하고 선인의 사업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다. 착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함은 명종의 뜻이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함은 명종의 일인데 저 간사한 무리들이 임금의 총명을 기만하여 한때 간사한 술책을 부릴 수는 있었지만 만세의 그 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명종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간사한 무리들의 좌상을 모두 통찰하시고 어둡고 막막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진노하시어 우리 주상의 손을 빌리고 싶어 하실 것이니 주상은 그 뜻을 계승하고 그 일을 발전시켜 하늘에 계신 명종의 뜻에 부응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이어나가 지하에 있는 간용들의 귀신을 즐겁게 해야 하겠는가. 국시가 정해지지 않으면 인심이 동요하기 쉽고
명분을 바로하지 않으면 선정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간신들의 소굴을 소탕하여 국가의 원기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군자는 믿을 바가 없어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할 것이요. 소인은 엿보는 바가 있어 그 악을 계속하려 할 것이니 나라가 제대로 될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만일 그대 말대로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핑계하고 고치지 않는 것을 효도라고 한다면 옛날에 문왕은 상나라를 섬겼는데 아들 무왕은 주를 죽였으니 이것도 아버지의 도를 배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인이 말하자 손님은 두 번 절하고 훌륭하다 그대의 말이여. 그대의 말이 실행된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사망오제의 지극한 정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손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일사사화의 오간의 횡포를 명종이 모두 보고 있었고 명종이 공신으로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그 아들인 선조가 그것을 삭제하는 것은 불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앞서 다른 신하들이 제기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효에 대해 재정의합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하신 일을 이어받는 것은 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앞서 주인, 즉 율곡이 강조했듯이 오간을 공신으로 기록한 것은 명종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명종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 명종의 진심이라고 한다면 선조는 오간의 위운을 삭제하는 것이 효가 되는 것입니다. 율곡은 이렇게 동호문답을 통해 위운 삭제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나눈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현재 나라를 바르게 하는 근본이 위운 삭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곡이의 센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율곡이가 동호문답을 지어 선조를 가르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내용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